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찾아주신 마음을 여는 밤 시간입니다. 파파레오 사연방입니다. 오늘 밤도 여러분의 고민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요즘 같은 시대에 결혼을 준비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. 집 문제, 경제적인 문제,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의 가정을 꾸려간다는 것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. 오늘은 특별히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 입주를 준비 중인 한 분의 사연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. 제목부터 좀 마음이 무거워지네요.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?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을까요? 설렘과 기대로 가득해야 할 결혼.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불안과 상처. 함께 들어보시죠. 자, 그럼 오늘의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. 익명을 원하시는 청취자분의 사연입니다.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신혼집 입주를 앞두고 있어요. 결혼할 때 남편이 될 사람이 집 금액의 50%를 준비했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같이 주택담보대출로 갚아야 해요. 그래서 집 명의도 그냥 남편 명의로 계약한 상태입니다. 저번에 제가 집 얘기할 때 신나서 우리 집이라고 했다가 남편이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하고 정정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게 기분 나쁘다고 말했고 그는 그러지 않겠다고 했어요. 근데 남편이 집들이 끝나면 친구를 집에서 재워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누가 자고 가는 건 불편하다고 했더니 그럼 네가 나가야지 네가 나가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화가 나서 정색하니까 정색 좀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내네요. 어지간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넘겨도 될까요?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떠셨나요? 이 사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요. 제3명의 문제, 의사소통 방식의 문제,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의 문제가 있습니다.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. 명의와 소유의 문제. 먼저 집명의 문제부터 살펴볼까요? 50%는 남편분이 준비하고 나머지 50%는 두 분이 함께 대출로 갚아간다. 그런데 명의는 남편 단독. 이게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법적으로 보면 명의자가 소유자입니다. 아무리 대출금을 함께 갚아도 아무리 생활비를 함께 부담해도 명의가 한 사람에게만 있으면 그 집은 법적으로 그 사람의 재산이에요. 물론 부부가 함께 산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긴 합니다. 하지만 그건 이혼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한 거죠. 결혼 생활 내내 이게 내 집이 아니라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건 정서적으로 큰 상처가 될 수 있어요. 더 중요한 건 이분이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르는 건 당연한 감정이라는 거예요. 함께 살 집이고 함께 대출을 갚아갈 집인데 왜 우리 집이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걸까요? 50%를 남편분이 준비했다는 건 분명 존중받아야 할 부분입니다. 하지만 나머지 50%를 함께 갚아간다는 건 이 집이 두 사람의 공동의 미래라는 의미잖아요.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건 결혼해서 50대 50이라는 게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. 감정적 투자, 시간적 투자, 가사노동, 육아. 결혼 생활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들은 돈으로만 계산할 수 없어요. 그런데 집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에서부터 이건 내 거야 라는 선을 긋는다면 그건 건강한 시작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.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. 바로 언어의 문제입니다.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. 이 한 문장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. 처음에는 농담처럼 시작될 수 있어요. 가볍게 던진 말일 수도 있죠. 하지만 파트너가 그게 기분 나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에요. 네가 나가야지 네가 나가. 이건 더 심각합니다. 함께 살 집에서 파트너에게 나가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설령 농담이라 해도 이런 농담은 권력 관계를 드러내요. 나는 너를 내보낼 수 있어. 왜냐하면 이건 내 집이니까.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. 그리고 사연자분이 화가 나서 정색했을 때 정색 좀 하지 말라고 짜증을 낸 부분. 이것도 중요한 지점입니다. 파트너가 진지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짜증을 낸다는 건 이건 너의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. 건강한 관계에서는 파트너의 불편함을 들었을 때 일단 귀 기울입니다.
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상처받았다면 그 감정을 인정하고 미안해하는 게 먼저예요. 그런데 여기서는 그 반대죠. 감정을 표현하는 사람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취급당하고 있어요. 이게 정말 농담일까? 자,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. 그냥 농담이었을 수도 있잖아요.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닐까요? 좋아요. 그 가능성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농담의 기본 전제는 뭘까요? 양쪽 모두 웃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한쪽이 상처받는 농담은 농담이 아니라 공격입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파트너가 그런 말 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요청했다는 거예요. 그런데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이건 농담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부재 문제예요.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패턴이 있어요. 처음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사연자분이 기분 나쁘다고 말함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. 두 번째 네가 나가야지 사연자분이 정색함 정색 좀 하지 말라고 짜증.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? 약속을 지키지 않고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주고 그걸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낸다는 거예요. 이건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를 넘어서 관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. 결혼 전에 이런 패턴이 보인다면 결혼 후에는 어떨까요? 저는 결혼 컨설턴트가 아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. 결혼 전에 보이는 문제점들은 결혼 후에 대부분 더 심해진다고요. 결혼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있던 모습이 더 명확히 드러난다는 거죠. 자, 지금까지 이 사연에 대해 여러 각도로 살펴봤는데요. 이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사실 방송 전에 SNS를 통해 미리 의견을 받아봤거든요. 몇 가지 소개해드릴 겸 시청자분의 의견 중에서 읽어드립니다.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. 결혼 전에 이런 신호들을 무시했다가 결혼 후에 정말 힘들었습니다. 우리가 아니라 나를 강조하는 사람과의 결혼 생활은 외로워요. 꼭 진지하게 대화 나누시길 바랍니다. 다른 의견은 남자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50%를 자기가 냈으니까 자부심이 있을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걸 파트너에게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 정말 잘못됐습니다. 결혼은 파트너십인데 벌써부터 권력 관계를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마지막 의견은 저라면 혼인신고 전에 명예 문제부터 다시 논의할 것 같아요. 공동명의로 하든지 아니면 재산분할 계약서라도 쓰든지. 법적 안전장치 없이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. 네, 다양한 의견 감사합니다.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건 단순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. 이번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? 가족 상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결혼 전 갈등 해결 패턴을 주목하라. 지금 보이는 패턴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문제를 제기했을 때 파트너가 어떻게 반응하는지, 약속을 지키는지, 감정을 존중하는지를 봐야 해요. 두 번째, 경제적 권력 불균형 주의. 한쪽이 경제적으로 더 많이 기여했다는 이유로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면 이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. 결혼은 비즈니스 파트너십이 아니에요. 세 번째, 명확한 대화가 필수. 혼인신고 전에 재산 문제, 명예 문제, 의사결정 방식 등을 명확히 논의해야 합니다. 불편하더라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. DJ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가 정말 행복할까?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.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존중, 신뢰, 의사소통, 갈등 해결 능력. 이런 것들이 모두 필요합니다. 지금 이 관계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시나요? 진심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. 자, 이제 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이네요. 사연 보내주신 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. 아직 혼인신고 전이시라고 하셨죠?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. 혼인신고는 법적인 의미가 매우 큰 행위예요. 한번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. 제 조언은 이렇습니다. 1. 진지한 대화의 시간을 가지세요. 진명의 문제, 재산에 대한 인식, 의사소통 방식, 서로에 대한 존중.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세요. 감정적으로 대화하지 말고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세요. 2.
명예 문제를 재논의하세요.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게 과한 게 아닙니다. 함께 대출을 갚아갈 거라면 당연한 권리예요.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들어보세요. 3. 변화를 지켜보세요. 이번 대화 후에 파트너의 태도가 정말로 바뀌는지 지켜보세요.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변하는지가 중요합니다. 4.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. 결혼 전 상담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. 오히려 현명한 선택입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본인의 감정을 무시하지 마세요. 이 정도는 참아야 하나?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?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이미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.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. 함께 만들어갈 집을 우리 집이라고 부를 권리가 있어요. 파트너에게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짜증을 듣는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. 결혼은 시작입니다. 아름다운 시작이어야 해요.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작하는 결혼은 여러분이 꿈꿨던 그 결혼이 아닐 거예요.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서 진지하게 대화하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그 대화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본인에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선택을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 마음을 여는 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존중받는 관계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안녕히 계세요.